한가하잖아요. 지금 저거 하고 있을때요, 당 대표가. 혹시 저 주유소 셀프 주유소 아니에요? 아, 주유소 셀프 맞았습니다. 아 셀프라고 썼네 저기. 서울시내 요새 대부분 셀프지. 아, 진짜 어설프다. 민주당은 섭외된 저 사람이. 장동혁 대표 없으면 어떻게 해? 장동혁이 물러나면 또 비슷한 사람 세우겠죠. 한 번은 와야 된다면 저라도 지금 왔다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한 번도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네. 한없이가 비온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를 얼마 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 봤는데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가 좀 늘었나요? 만 명대인 것 같은데 아직도? 예. 그 얼마 전에 그 주유소 알바하는 콘텐츠 찍었는데 좀 이따 뭐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당 관계자랑 연기했던 게 나중에 들통나갖고 굉장히 또 재밌는 영상인데 이따 한번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근데 별로 없었던 캐릭터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 구독자 3,000명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13,000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 또 정치권 뉴스들 포함해서 또 호르무즈 이야기도 좀 있는데 뉴스들 쭉 정리하고 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같이 하시는 분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용남입니다. 자,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월을 앞서가시네요. 저요? 네. 왜요? 반팔 입어서요? 좀 반팔만 입긴 좀 춥지 않나요 아, 오늘? 이거 잠바 있습니다. 잠바도 입고. 네, 잠바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봄은 와야 되는데 호르무즈는 도대체 언제 봄이 올는지 오는 거 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이 뭐 공격해갖고 호르무즈 다쳤다면서요? 네. 어떻게 된 일단 겁니까? 그 어제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후 통첩 남긴 시한 한 88분 남기고 80일에 88분 남기고 극적인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2주 동안 올스톱하고 서로 공격도 하지 말고 너희는 호르무즈 열고 그 상황에서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양쪽에서 발표가 성명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디테일에서는 계속 쟁점이 있었죠. 이란은 뭐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10가지 다 받아줬다. 농축도 허락해줬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는 펄쩍 뛰면서 무슨 가짜뉴스야 그런 적 없고 앞으로 2주 동안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할 거야. 서로 말이 좀 달랐던 거죠.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휴전했네. 좀 안정이 되고 호르무즈 열리나 봐. 열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이 산통을 깹니다. 레바논은 빼줘야지라고 하면서 어쨌든 공격을 계속 이어가니까 이란에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협상 파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호르무즈를 다시 닫았죠. 네. 이것도 좀 양쪽의 말이 엇갈려요. 일부는 나오고 있다. 아니다. 다시 완전 봉쇄다.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거 뭐 완전 파장까지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휴전 협상을 한 상황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협상이 뭐 원활하게 뭐 무탈하게 갈 거라고 생각들은 다 안 하시고 네. 분명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이스라엘로부터 또 격발이 된 거니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이스라엘이 할 이스라엘 거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휴전하고 뭐 2주에 진짜 종전까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깜빵가게 생겼는데 본인은 계속 전쟁을 해야 그나마 어떻게든 정권 유지. 전쟁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되면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 통제는 거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 요번에 트럼프가 이 휴전에 동의를 하기 전까지 네. 네타냐후가 끊임없이 이거 휴전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네타냐후에 의해서 트럼프가 상당히 그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미국 내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벤스 부총리라든지 또는 대통령. 낸케인 네.
부통령이라든지 합참의장 같은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주요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의 역할과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란이 원하는 건 종전인데 2주 동안 휴전한다라는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일단락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 아마겟돈 상황과 같은 교량이라든지 발전소를 부신다라는 거에 대한 양국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휴전 협상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튼 그 트럼프가 처음에 전쟁 결심할 때 네. 네타냐후 면담할 때 벤스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네. 벤스 없이 결정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최후 통첩 날리면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약간 상상 초월이었잖아요. 뭐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한 문명을 한 없애버리겠다. 문명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파괴시키겠다. 이 발언이 아주 우리가 듣기도 정말 너무 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지층의 마가 세력 안에서도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좀 선 넘었네라는 반응이 있고,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전쟁 전범. 범죄를 자행하는 그거 네. 자인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안도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게 11일 날 대면 협상을 대면이 될지 네. 뭐 아니면 온라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대면을 원한다고 협상단도 구성을 했어요. 네. 단장이 어쨌든 벤스 부통령이에요. 그래서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종적인 협상의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 굉장히 혼란할 것 같아요. 또 어제 오늘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가능성. 그러니까 호르무즈도 뭐 풀렸다 다시 막혔다 풀렸다 다시 막혔다. 그 사이에 여기저기 폭격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이스라엘은 좀 막무가내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 폭격을 한 거고 이거는 그 휴전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네타냐후는 그냥 이란을 폭격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휴전 논의와 무관하게 거의 막가파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전혀 컨트롤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로서는 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지금 보세요 주가가 계속 출렁이잖아요. 네. 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이 트럼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다가 투자해놓고 이걸 장난치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거의 우리 주식시장이 막 들썩이고 있어요. 어쩌면 미국 증시보다 더. 그래서 또 그리고 유가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저거 전쟁 범죄 맞죠. 그러니까 민간 인프라는 공격 못하게 돼 있거든요. 군사시설이 아닌 이상. 근데 민간 인프라 다 폭격해가지고 날리겠다는 거는 그냥 미국 대통령이니까 넘어가고 있지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저게 가당키 난 얘기입니까? 미국이 올해가 딱 건국 250주년 되는 그래요? 해잖아요. 1776년에 이제 독립했으니까 네네. 딱 250년 됐어요. 그러니까 250년 전에 세상에 없던 대통령제라는 거를 만든 나라죠. 근데 250년 동안 탄핵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위기까지 이제 스스로 사임한 적은 있지만 어쨌든 탄핵된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78년 됐는데 2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을 요번에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 됐다. 할 때 됐어요. 그리고 할만해 이거는. 예. 그래서 네. 이게 하여튼 300년 못 넘기고 한번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마가라는 건 사실은 그 속뜻은 뭐예요? 야 다른 나라 모르겠고 우리끼리 미국이 잘 살아야지 왜 미국만 잘 살자. 미국만 잘 살자.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하게 만들자는 게 마가인데 네. 이건 뭐 아무 상관없는 나라 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미국 마저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 종전 합의 과정에서 앞으로 이란이 이제 전쟁 배상금 요구하는데 미국이 그 배상금을 줄지는 만무한 거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받아서 니네 네. 전쟁 복구에 써라 라는 식으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냐고 괜히 전쟁 일으켜갖고 그동안 없던 통행료가 비용만 있으니까. 만들어낸 거잖아. 또 반은 또 미국이 받는다고 또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유. 이거 뭐 쉽지 않아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인기 민주당이 많지. 근데 미국 민주당이 좀 이렇게 현찮죠. 당세가 좀 세고 현찮아. 누가 이렇게 구심점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민주당인데 좀 많이 달라요. 아하. 아니 다른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요번에 중간 선거 하면은 아마 트럼프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을 트럼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어떤 식으로 꼬드겼는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뉴욕 타임스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미국의 대통령은 여태까지 한 일이 없는데 지금 이란이 가장 약하니까 지금 너가 이란을 공격하면은 표현은 뭐하지만 거의 전지전능한 유일한 오바마도 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오바마에 대한 상당한 그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귀가 얇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즉자적이고 이걸 네타냐후가 거의 정확하게 간파해갖고 본인은 오히려 국내 정치에서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서 10월에 있을 선거도 그렇고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미국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주의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250년 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시험대에 올라간 것 같다. 네. 자, 하여튼 이 호르무즈 관련된 뉴스는 여기까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국내 네. 정치 소식 가보겠습니다. 아니, 또 선거 국면이니까 또 우리 소식 많이 다뤄야죠.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공문이 하나 내려왔었잖아요. 대통령 사진 공보물에 쓰지 마. 라는 이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야?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은데 왜 갑자기 여태까지 잘 해왔던 대통령 마케팅 하지 말라는 거야? 혹시 친명계 발에 족쇄 채우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친명계의 반발도 있었어요. 근데 엊그제인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 사안으로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자기 장사하려고 그러지 대통령 지우고 막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엊그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사실 대통령 쓰지 말아달라는 요청은 청와대의 요청이었다라는 보도가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청래가 그런 게 아니고 청와대 요청이 있었던 거야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청와대가요? 근데 이 보도를 본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 청와대 참모진들 모인 텔레그램 카톡방에서 이 보도를 얘기하면서 이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군지 찾아 감찰해서 문책해. 어디 이거 하지도 않은 말을 밖에 나가서 잘못 퍼뜨리고 있어. 이제 이런 취지죠. 네. 그리고 해당 보도 정정 보도 요청해. 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 보도가 국민일보 보도였는데 예. 보도가 현재 삭제됐어요. 삭제됐죠. 감찰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그냥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찰을 했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합당 논란이 있을 때도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청와대 발 혹은 당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이제 그게 대통령의 의중하고 어긋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어서 약간은 대통령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어제 이제 대변인도 나와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좀 이해를 못하겠다. 과거에 찍은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걸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 지방선거, 임기 두 번째 지방선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4년 전에 윤석열 정권 지방선거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경력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좀 부풀려 가지고 대통령 관련 경력을 쓰는 거는 당에서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쓰지 마라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걸 공문으로까지 내리니까 굉장히 공문을 내린다는 건 경직된 방침이잖아요. 네. 근데 또 항의하니까 또 바뀌었어. 새로 제작만 하지 마라. 네. 어떻게 알아요? 새로 제작했는지 해놓은 건지. 위야무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과 다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찾아라라는 것 같은데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다 저는. 네. 근데 그 해당 그럼 더 당사자가 문제죠. 이실직고를 자기라고? 네. 본인이. 네, 제가 근데 그런 누군지 뜻은 누군지 아니었다고. 확인이 된 거네. 네, 그러니까 그 해당 보도가 나온 계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제 발언의 취지가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그 경위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감찰해서 문책하라고 누구예요? 하는데 누군지는 네. 고의 맞아요? 고위 네. 관계자면 네. 비서관 이상이네. 네. 그럼 아니, 수석이구나. 본인이 아무튼 본인이 이제 이실직고하고 경위를 설명을 짐작되는 분이 했다고 있는데. 합니다. 네. 짐작되는 분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본인보다
나이가 아니 많아요? 저는 나이가 우리는 적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분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나왔는데 본인이 누군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 해당 관계자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위가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그 언론 기사가 좀 부풀려진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는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취지가 잘못됐대잖아요. 첫 번째도 아니고 기강 문제가 있죠. 예, 아니 기강 문제라기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오해가 네. 생겼나? 이거는 경질각인데요. 사실은 아니 경지를 벌써 해요. 네. 아니 근데 상황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네. 좀 계속 있기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대통령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요? 아니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자꾸 이 이상하게 공문 가잖아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공문이었어요. 역대 선거를 치르면서 여당 후보가 특히 대통령의 인기가 좋을 때 지지도가 높을 때는 대통령 재직 시 사진 갖고 있는 후보가 몇 명이나 돼요. 사실은 다 그 전에 찍었던 사진 다 활용했지. 그거 현수막에도 걸고 본인 그 선거 홍보물에도 넣고 다 그렇게 했죠. 네. 이걸 갑자기 하지 말라고 나왔을 때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로는 그 얘기를 취지는 잘못 전달되었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있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위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왜곡이 됐는지 뭐 그렇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보도가 나온 경위를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그리고 합니다. 아무튼 그 당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반발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친명계 예. 정치인들인 거는 맞고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니까 거의 뭐 경로? 성토? 뭐 이런 할만하죠. 표현을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냐면 지도부가 잘못된 공문을 보내서 공격을 받자 이걸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넘기는 건 국정 방해이자 정치적인 악용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직접 발언인 얘기를 거죠? 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발언이 아니고 대통령 발언이죠. 예, 대통령 네. 발언입니다. 예, 라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회의 내용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여튼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것을 청와대에 있는 고위 관계자가 당에 전달을 하면서 당이 잘못된 결정 내지는 굉장히 그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만한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할 만한 거죠. 아니,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해당 인사는 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청와대. 그렇게 나간 건지 그걸 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당이 쓴 해석이 건지는 모르는 거죠. 잘못됐다는. 예. 근데 왜냐- 어쨌든 해당 인사가 질책을 받았다는 거 보면 청와대 인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봐도 선거 개입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려고 대통령 그랬던 거죠. 입장에서는 네. 나중에 이게 다 어쨌든 선거 개입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그게 도움이 되는 얘기든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든 대통령 발로 선거에 관한 얘기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지는 이건 것 같아요. 의중도 아닐 뿐더러. 근데 진짜 저거를 저렇게 전달한 참모가 있다면 그게 오해든 아니면 언론이 오해하게끔 발언을 했던 문제죠. 네. 자, 하여튼 그 상황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아마 될 것 같고 그 관계자는 뭐 문책 내지는 뭐 경질이든 우속 조치가 있을지는 좀 조치가 있을 것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경선이 끝났잖아요. 그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경선 발표 난 이제 7일에 이제 탈락했으니까 이제 기분이 많이 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이었는지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이거? 네.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그분을 겨냥한 발언이었잖아요. 네. 네, 추 후보님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논란이 되니까 영상은 바로 내렸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기자들이 다 벌써 다 캡처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한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추 후보님의 승리를 위해서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추미애 후보가 댓글을 답니다. 네.
네, 페북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시죠. 이렇게 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댓글은 좀 무서운데. 봤다. 똑똑히 봤다. 네. 아, 한준호 의원이 조금 어쨌든 뭐 후보 결정이 되고 나면 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간에 네. 보통은 뭐 후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같은 당에서 노력합시다. 뭐 요 정도 메시지 보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해야 유추해 되고. 보건데 저 네. 영상이 차 안인데 밖에가 아직 밝잖아요. 근데 이제 7일에 경선 발표가 저녁 6시쯤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해지기 전이니까 이제 발표 직후에 아마 이 그렇지. 감정이 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올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경쟁자가 하는 거는 감정이 컨트롤 안 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밖에서는 그런 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인가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제밥은 전당대회 아닌가. 전당대회에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뭐랄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예를 든다면은 그 대통령 사진 문제도 그렇고 지금 경선 끝나자마자 한준호 후보의 이런 반응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해당 행위다. 뭘 해당 행위까지 걱정하는 것도 다 해당 행위면은 당에 이로운 단말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하여튼 전당대회다, 그런 것 당권이다. 같은데요? 네. 최민희 의원이 아마 그 네. 해당 행위 이야기는 이제 했죠. 해당 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한 취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 이제 뭐 민주 진영 유명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글을 이제 올려다가 이런 게 해당 행위라고 이제 쓰긴 쓴 거거든요. 네. 무슨 글들을 소개했냐면 추미애 뽑는 건 대선 때 윤석열 찍는 것과 같다. 경기도지사 선거 자체를 거부하자. 그리고 추미애를 떨어뜨려야 정청래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왔나 봐요. 어디에 있는 글들이에요? 이제 뭐 친민주당 량 커뮤니티에 이제 그런 글들이 막 커뮤니티에. 올라왔나 봐요.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긁어오면서 이게 일각에서 이게 지금 해당 행위를 하려니 선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거 색출해가지고 잡아내야 된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이재명 되니까 차라리 남경필 뽑자 이런 움직임 있지 않았냐.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내 갈등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 용광로 선대위 구성한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추미애, 한준호, 이제 김동연. 오늘 저녁에 한준호 의원이랑 추미애 후보가 만난대요. 추미애 의원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후보는 뭐 선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아. 없어요. 아무리 그럼 화가 나도 그쵸, 그쵸. 참고. 용광로 가야죠.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준호 의원이 저렇게 자기 심정을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아무리 개인 유튜브 채널이지만 아니, 그래서 차 안에서 유튜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네. 그 유튜브라는 게 네. 그 사실 댓글 반응이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면서 그 댓글이 또 지지층이잖아요. 그 격앙이 막 아니 근데 거기에 맞는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방송하다가 댓글 보면 그 댓글 분위기를 쭉 보면서 네. 그걸 은근히 의식을 하거든요. 저는 안 댓글을 봐요. 보면 안 돼. 저는 안 봐요. 근데 아니 저거를 이제 경선 직후에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지자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추미애 의원이 TV 토론에서 보였던 모습 이런 걸 가지고 뭐 비판하는 바람도 있을 거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근데 거기에 장단 맞추식의 발언을 하다가 실언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승복 메시지 다 내놓고 저거는 실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준호 의원이 일단 사과는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하고 이제 두 분 오늘 같이. 만나신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약간 그뭐 준비 안 된 후보 이 발언이 나온 게 그 경기지사 2차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제 좀 사안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고리로 해서 이제 김동연 후보랑 이제 한준호 후보가 이제 추미애 의원을 약간 공격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걸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랬던 건데 이제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차라리 추미애면 우리한테는 해볼 만한데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가 봐요. 안 해볼 만해요. 어떻게 해도 안 해볼 만해요. 후보도 못 찾고 있는데 뭘 해볼 만해. 해볼 만해. 국민의힘이 네. 진짜 강한 후보가 있어도 한번 해볼 수 제가 있을까 보기에는 말까인데. 민주당 경선이 저렇게 결과가 된 것도 네.
결국 그 야당이 아무런 긴장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이기는 선거인데 그러면 확장성 있는 후보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나랑 생각이 제일 비슷한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나마 서사가 제일 길고 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이런 후보를 그냥 선택한 거예요. 지지자들이. 네. 네. 저는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도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한테 별로 안 좋은 정세가 약간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민주당에서 오래된 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뭐 이 내란 총선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그 부각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명성 경쟁이 안 돼요, 그분은. 네. 지금 이 민주당 경선 분위기가 정책이나 비전 경쟁이 아니고 서사 경쟁이에요. 거기서는 정원호 후보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 경선 결과가 서울시장 선거도 역으로 영향을 미쳐서 야, 결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어제 오늘 사이 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저희가 최민희가 아니라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후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유권자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좀 여쭤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뭐 내란 종식 이거 누가 가장 잘했느냐 이걸 아마 시민분들이 보실 것 같다고 그래서 와, 서울시장 뽑는데도 그런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뭐 그럴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건 시민들보다는 당원들이 그 얘기하는 중요하니까. 거죠. 네, 네. 당원들이 이 선거 분위기가 정말 박빙이다 그러면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서 당의 후보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본선을 생각 안 해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하. 그냥 민주당 경선이 본선인 거예요. 서울시장도 그래요? 서울뿐만 거의 아니라 그렇죠. 경기도는 더하고 경기도는 뭐 서울도 그렇다 치고.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에서 13% 나왔잖아요. 네. 선거가 안 돼요. 이 정도면. 아무리 뛰어난 후보가 나와도 그 당 이름을 달고는 선거운동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좋은 후보를 뽑는 거야. 본선 경쟁력은 어차피 돼.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 자체가 괴멸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게 한쪽이 견제를 해야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구나 이런 의지가 생기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변해야 되는데. 아하. 아무튼 이제 민주당 오늘 서울시장 경선 결과가 저녁 6시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상 1위 했었던 정원호 후보가 이제 바로 과반 먹고 결선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탑2 둘이서 이제 본경선 가느냐 이제 이건데 네.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원호 후보가 좀 실책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칸쿤 이런 거 가지고 정원호 후보 때리기를 한 거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근데 정원호 후보가 여론조사 문제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본인이 앞서고 있는 후보인 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네.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 모름 무응답을 빼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원호 후보가 다 50을 넘네. 네. 이 효과를 좀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버한 거죠. 네. 그리고 박원순 그건 더 치명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대통령직 같은 거에 견눈질을 하지 않고 서울시장으로 행정에만 전념하겠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반대 사례를 들면서 박원순도 오세훈도 자기가 보기엔 똑같다. 근데 설령 뭐 박원순 시장도 대선 관심이 있었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분이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그런 어떤 그 선택을 두고서 민주당 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지자들의 정서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를 불필요하게 그냥 오세훈 시장 얘만 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신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근데 그에 대해서 사과는 했어요. 근데 그 사과도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사과같이 안 보였어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알죠. 근데 내가 조금 실언은 했어요. 뭐 이런 정도여서 제가 보기엔 큰 실책이다. 게다가 지금 이 추미애 그 후보가 과반 당선된 이 흐름 이게 더해지면 애초에 저는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결선을 안 갈 것 같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네. 결선 갈 수도 있겠다. 그 박주민 후보랑 또 추미애
후보가 이렇게 서로 또 만나셨더라고요. 네. 두 분이. 네. 그래서 서울은 뭐 박주민, 경기는 추미애 뭐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의기투합하는 네. 그런 영상이 또 그것도 있더라. 일련의 명천 갈등의 연장선 속에서 또 해석하는 아. 사람들이 없겠어요? 네. 네. 그런데다가 또 정원호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집어서 칭찬을 했고 그 효과 때문에 지금 1위 후보가 됐는데 만약에 결선까지 가가지고 지금 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그 정원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그 뭐라 데미지가 그럴까? 있다. 그럼요. 아니 저는 결선 실수가 가도 있죠.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원호가 네, 되긴 이길 될 것 건데. 같은데 네. 결선은 갈 것 같다. 아, 근데 약간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지금 계속해서 정원호 후보가 이제 1위를 아니 그걸 한번 잘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결선 갔을 때 전현희 후보가 어느 쪽 손을 들지. 아, 근데 저희가 그제 모셨거든요. 네. 근데 전현희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당연히 결선을 만약에 물론 정원호 캠프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오늘 끝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미 뭐 결과 나와 있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결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현희 후보한테 누구랑 조금 더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결이 맞으세요라고 하니까 자기는 박주민이랑 맞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공식적으로.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성동에서 정원호를 그럼 만납니다. 같이 붙으면 예. 조직이 그 생각 안 할까요? 아, 내 지역에서 다시 출마한다고 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그렇죠. 아니 원래 지난 총선 때 거기 그랬죠. 출마하려고 원래 했었어요. 출마하려고 했었죠. 정원 후보가. 그러니까 이번 결선에서 정원호가 탈락하면 다음 총선에 네. 경선에서 정원호를 만나는 거예요. 아하. 그 구청장이 유리한 게 네. 조직을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데 아무튼 그 칸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게 무슨 어떤 치명적인 한 방이 아니고 계속 잽이 날라오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능수능란하게 잘 대응을 못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서울시장의 그릇이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네. 시선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도 다시 이제 이번 보궐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경기 하남 갑이죠. 네. 근데 이곳에 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눈독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남이요. 아, 이 조국 대표 예, 언급했죠. 에? 하나만 언급을 했죠. 굳이.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찍은 건데, 어쨌든 조 대표가 어제 이제 경남 창원 이제 지역 일정 뛰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 출마할지는 다음 주에 밝힐게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조국 저거 쉬운데 골라가네 싶은 데는 안 가겠다. 국민의힘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느는 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잡을 수 있는 험지로 내가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하남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2대 총선 때 거기 이제 추미애 의원이랑 그 이제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랑 그때 세게 붙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용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어서 추미애가 당선이 됐는데 그런 험지 여야가 빡시게 붙었던 험지에 내가 나갈 수도 있다를 시사를 한 거죠. 네. 근데 진짜 험지예요? 하남? 험지라고까지 얘기하는 지금 거는 지형이 조금 좀 달라지지 네. 않았어요? 네. 아니 거기는 그래도 하남을에 비해서는 국힘의 몰표가 나오는 이제 도농 복합 지역 성격이 좀 있어서 이제 시골 지역은 국힘 우세 지역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곳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뭐 험지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다만 조국 대표가 이른바 선빵 효과는 노린 것 같아요. 아직 하남에 깃발 왜냐면 꽂겠다고 한 사람 없으니까. 추미애 후보가 후보 확정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뭐 보고를 준비하는 민주당 쪽 인사가 한 번도 제대로 언론에 다뤄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 탁 하남 갑을 언급하면서 내가 갈 테니까 오지 마. 뭐 이런 거 근데, 같은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또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는 하남이면 논란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오.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 명분이 없는 지역을 거론을 해왔어요. 네. 그게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열린 네. 거죠. 평택, 안산, 뭐 근데 여기는 군산, 그게 뭐. 아니에요. 네. 아니 실컷 여기 우리 공천하지 말라고 막 하더니 갑자기 하남? 우리가 거기에 공천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민주당이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럴 또 수는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럴 이거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 얘기 말고도 조국 대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행간을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어쨌든 사전 조정에 아직도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다음 주까지 본인 발표 전까지 사무총장 간 회동을 통해서 선거 연대에 서명을 한다 그랬나 뭘 한다 그랬나 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본인 그 지역 문제를 포함해서 선거 연대에 관한 물밑 논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진척이 안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전혀.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 어긋나면 어떡할 거냐 그때 본인의 출마 지역을 그때가 선택을 할 텐데 몇 개의 선택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쉬운 데는 안 간다. 호남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분산 안 간다. 네, 호남은 안 간다. 그리고 부산도 쉽지 않죠. 하정우 수석 얘기가 나오는 예. 순간에. 네. 그럼 남는 데가 뭐 어딥니까? 안산, 평택, 그리고 이번에 새로 떠오른 하남. 이런 정도가 아마 선택지로 좁혀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선 제일 양지가 하남이에요. 그런가요? 아, 그쵸. 왜냐하면 일단 군산 가면은 쉬운 데 간다고 이제 욕먹으니까 거기는 패스. 부산을 생각을 했는데 아예 지금 하정우 수석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도 패스. 안산이랑 평택은 뭐 귀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뛰는 후보들이 일단 있고 뭐 안산은 지금 뭐 김남국 대변인 출마 선언했죠. 김용 부원장 나온 데죠. 그다음에 평택은 거기는 또 국민의힘도 만만치가 않아요. 유희동 의원이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기 아니, 때문에 근데- 남아있는 재보궐 지역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남이 제일 양지예요. 아니 본인 근데 양지가 아니고 국민의힘을 뭐 좌절시킨 데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구를 얘기대로라면 가야지.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되는데 조국이 나서면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대구 가야지. 아니, 대구 가야지. 지금 현재 네. 추이로 보면은 네. 사실은 평택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평택이 평택이 민주당이 뭔가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출신의 후보들이 몇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 들어도 이름을 다 모르는 이런 후보들이고 근데 거기에 황교안 전 대표가 있죠. 유희동 의원 삼선한 사람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진보당의 김재현 네. 대표도 가 있죠. 좀 네. 어지러워요 여기가. 그리고 울산시장 뭐 단일화 그러니까 진보당에서는 이제 울산하고 여기하고 빠트하자 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여기가 좀 민주당이 헐거워요. 네. 그래서 저는 평택도 유력한 선택지 중에 하나고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들리는 얘기로는 정청래 대표는 지금 거론했던 중에 한 군데를 조국을 배려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면 민주당 내부가 그러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시 무슨 명청 이게 갈등이 확 심하네. 되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라는 아니, 저 얘기는 지역까지도 아니었고. 들었어요. 오, 그런 네. 지역 여기를 염두에 두고 그 검토하고 있다. 근데 발칵 뒤집힐 겁니다. 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네. 여러 지역을 많이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근데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부산 북갑 출마를 약간 마음을 굳혔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부산에서 하정우 수석이랑 한동훈 대표랑 붙게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그러네요. 네. 국민의힘도 누구 후보 내겠죠. 아, 한동훈 대 당연히 하정우. 네. 아니 근데 거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그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조국 대표가 나올 맞아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돼서 그랬었는데 뭐 상당히 아니 뭐 하실 말씀 없으면 괜히 시작하지 마시고. 아니요, 저 할 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마음을 굳혔다라는 그런 뭐 정황이 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은 한 사람만 나오게 되면 네. 그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 그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도가 간단치 않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 갑에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네. 저는 대표적으로 장고 끝에 악수든 한동훈의 부산 악수? 가면 네. 거기 그 구도에서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못 이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산수인데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부산에서 40% 초반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41, 뭐 43. 국민의힘이 30%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3선했고 2번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 지역구를 전재수 의원이 거의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재수 기본 조직표가 있고 또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있고 누가 가든 민주당 후보가 40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누가 가든 간에.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면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박민식 전 장관이잖아요. 욕은 먹어도. 네. 근데 그분도 거기서 재선을 했어요. 전재수 의원하고 2승 2패예요. 네. 총선만. 그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도 기본 시작이 뭐 20에서 25 사이 시작할 거예요. 그 산수해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일단 안 되고 네. 그 열세를 뒤집고 이기려면은 민주당 연성 지지층을 허물어야 돼요. 어떻게 허뭅니까?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도 없는데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큰 데서 한동훈 대표도 야당 심판을 얘기하긴 해요. 그러면 약간 이게 자멸적이잖아 구도가. 그러면은 그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단치 않아요. 안 될 아까 것 그 같아요.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단일화는 안 박민식 되겠지. 후보랑 민주당 표를 가져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하면 전재수 장관하고 고등학교 동문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지역에서 네.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 전재수 장관 조직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가 스타트 포인트가 아니고 거의 뭐 50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상황인데 네. 유일한 가능성은 이제 단일화.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하고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네. 일단 국힘 당 대표가 그거 못하게 할 거예요. 무조건 후보 내죠. 네. 아니 네. 후보는 당연히 내는 네. 거고 막판 단일화를 못하게 할 거라고. 음.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잘하는 거 하나가 그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막는 일. 그래서 그런 게 진심이죠, 과연 생산적인 일일까 싶긴 한데 지금 오늘까지의 경과를 보면 그 당협위원장은 서병수 전 의원이잖아요. 네, 예, 지역에. 그래서 이제 아마 회동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언론 보도상으로 한동훈 대표가 아직 확정은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서 밥 먹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네. 그 한동훈 대표에게 꼭 그렇게 유익한 일인가 싶기는 하네요. 아, 네. 너무 간보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바로 또 네, 넘어가 볼까요? 다른 지역 하나만 전화할게요. 네. 그 박상용 검사 그 조작 회유, 그러니까 조작 녹취 회유 의혹이 있었던 그 녹취를 공개했던 서민석 변호사 네. 청주시장 후보를 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이거 3년 만에 이 녹취 들고 나와서 후보로 뛰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조금 그런데라고 했던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탈락했지만 네. 저는 경선까지 간 것도 좀 이상하다고 이상하죠. 보고 네. 저런 걸 하려면 내려놓고 해야죠. 아니 저기가 만약 공천 받아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나. 공천 거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저분이 지역 기반이 단단하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후보면 뭐 저걸 가지고 저렇게 했겠어요. 네. 네. 근데 결선도 못 가고 예비 경선에서 탈락했다. 탈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북이요? 전북에서는 일단 김관영 지사는 이제 대립이 줬다고 해가지고 제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원택 의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원택 의원은 큰 틀에서 이제 친청계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이랑 밥 먹고 이제 대납 누구 제3자가 대납을 해줬다 이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이원택 의원의 해명은 내 개인 식사 비용은 내가 따로 냈습니다. 나는 그 행사와는 무관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 이원택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혐의가 명확하다라는 결론을 아주 빠르게 내려줬습니다. 문제 없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김관영이랑은 너무 이거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그럼 경선 일정도 하루 이틀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최고위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또 문정복 이성윤 최고위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 결론이 나은 사안이니까 예정대로 빠르게 진행합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보기에는 고깃집이 네. 같은 고깃집이에요? 아니 근데 아니, 그건 사진을 아니에요. 보니까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엔 형평성이 맞는데요. 음.
두 가지 다 신속하게 했잖아. 아 빠르게 했다. 아, 결론은 달랐지만 하나는 아, 빠르게 내치고 하나는 빠르게 어쨌든 오케이 해주고.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아니, 차이는 뭐 그림이 있느냐, 네. 그림이 없느냐. 한쪽은 너무 명확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 영상으로 빼도 박도 그냥, 못하고 예. 네. 한쪽은 의심은 되나 예. 결정적 증거가 아니 그 도의원인가 시의원이 그냥 부인해버리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연결점이 끊어질 가능성이 그런 방법이 매우 높았죠. 없잖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죠. 뭐죠? 한 명은 확실한 친청이라는 거죠.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에서도 이른바 친청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또 빠르게 그렇게 결론을 내주고 맞아요. 또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또 하고. 네. 아니 지금 저 반발하고. 전북 지사 구도가 예. 사실은 전당대회 예비선거 비슷하게 붙어버렸어요. 송영길 전 대표까지 내려가가지고 안호영 무슨 후원회장 맡고 있죠. 한다든가 네. 뭐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게 그 무슨 친청과 명청 친명 대결이네. 대결처럼 돼버렸고 네, 차기 전당대회 전초조처럼 김관영 그 지사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안호영 안호영 의원 캠프 쪽으로 이동했다는 소리도 네. 들리고 음. 김관영 지사 이제 가처분은 기각됐잖아요. 본인이 그 뒤에 아직 얘기는 없는데 뭐 출마할 수 있겠어요? 출마 못하죠. 그럼 누군가의 손을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관영 지사가 김민석 총리하고 가깝다는 거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고 김민석 총리가 익산으로 거주지로 옮겼잖아요. 그것도 전당대회에서의 호남 기반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는데 이제 김관영 지사하고 사전에 그와 관련돼서 협의도 좀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당대회 구도가 지금 엉뚱하게 전북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처음 정우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그 전당대회에 초점이 많이 좀 맞춰져 있는 사활이 것 걸려 있는 같고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친명과 친청의 대결 요걸로 이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최고위원들의 뭐 판단이나 아니면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갈릴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갈릴 수 있는데 희한하게 하여튼 친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일률적으로 혹은 뭐 친명이라고 알려진 분들은 또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 당내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김용남은 네. 어느 쪽이에요? 네? 어느 쪽이에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사상검증을 하고 그러세요? 예, 시간이 친시청자,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친국민. 빨리 선택해라. 친국민. 네, 힘은 아니죠. 국민의힘 자, 국민의힘 한번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지금 이제 장동혁이 우리 선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오지 마 면전에서 이선 후퇴라는 이제 요구가 본물이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장 대표 약간 안 붙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린 눈, 알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생 유튜버로 최근에 변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알바생 장동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SK 앵크린입니다. 5만 원어치요. 5만 원. 예. 사장님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네네. 아이고 예. 예, 주유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기름값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느끼세요, 그냥 피부로? 아유, 서민들이야 뭐 당연히 느끼죠. 우리 대표님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지. 아, 그러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편해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십시오. 예. 네, 저렇게 인사를 네. 또 찾아주십시오. 아유, 요즘 너무 힘드시죠? 아유, 서민들 잘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편집도 나름 느낌이 요즘 느낌으로 잘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대화를 주고받았던 이제 기름 넣으신 차주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분의 정체가 지금 논란입니다. 알고 봤더니 서울시 지역의 이제 국민의힘 당협 관계자였다라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섭외해서 짜고 친 거 아니냐, 네. 짜고 치는 민생쇼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네. 이제 A 씨가 이제 하는 말은, 이제 원래 나오기로 한 분이 있었는데. 원래 나오기로 한 분은 있었군요. 네, 그것도 그 짜고 이미 치는 거지.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분이 경미한 사고를 당해서 부득이하게 이 당협 관계자인 내가 출연을 대역으로 한 거다. 아, 대역이 왜 대역? 있어? 대역의 대역이에요? 네. 아니, 하고 그 아까 화면에서 정확하게 못 봤는데 혹시 네. 저 주유소 셀프 주유소 아니에요? 아니 요새 서울 시내에 대부분 셀프 주유소지. 셀프죠. 예, 맞아요. 직원이 이렇게 넣어주는 주유소가 오히려 드물죠. 거의 다 셀프지. 근데 셀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주는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너무나 과하게 친절해 그리고 버렸네. 5,160원 받고 네. 네, 여튼 그래서
여기 약간 좀 놀림감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장 대표는 A 씨가 당협 관계자인 줄 몰랐다라는 게 또 아. 당의 설명입니다. 아, 당대표는 몰랐고. 아, 국민의힘이 실무진들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너무 한가하잖아요. 지금 저거 하고 있을 때요, 당 대표가. 네. 아니 저런 거는 진작에 선거 몇 개월 전에 당 대표 되고 나서 뭘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당 대표 이미지 관리하기 위한 유튜브를 한다는 것도 어색하고 상대당의 대표는 뭐 사방팔방 전국을 돌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오라는 데가 없어도 그렇지 그렇다고 저거라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는 정말 아무 관심이 없구나. 게다가 미국 간다며요. 네. 다음 주에. 네. 그것도 저는 좀 괴기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기괴하고. 일단 사람이 본업을 잘해야 돼. 그렇지. 본업을 잘하는데 저런 것도 하면 저런 면도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는데 본업을 엄청 못하면서 저런 걸 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거나 해라 이렇게 반응하거든. 아하. 넌 가서 기름이나 넣어라 뭐. 그리고 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당 대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직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해외 출장 많이 다니잖아.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골을 빠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닌가요? 연임 준비 들어간 거지. 연임 준비. 연임 준비. 지방선거가 일 수도 중요한 게 있고. 아니고 내 선거 영상 준비. 아니 그래요. 그렇게 연임할 생각이면 미국 출장이 뭘 그것도 중요하지. 급해서 지금 선거 50여일밖에 그 미국 출장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 내에 극우 세력인데 네. 그 공화당 다음 전직 사람. 공화당 네.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민간 연구소래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 방지 이런 거예요. 네. 그걸 갔다 와야 전한길 선생하고 다시 손도 잡을 수 있고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는 거지. 지방선거 득표율은 3%에 그건 그건 관심 없고. 전환길 선생님 탈당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아니면 슈츠 보시면 네. 좀 약간 귀여워요. 끼가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그 먹방 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아니 주유소 배경을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 영상 셀프 한번 다시 주유소니까 깔아주세요. 할수 있다. 귀여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아무튼 장동혁 대표 다음 네. 주에 이제 미국을 가죠. 가고요. 선거 한 달 앞두고 미국 가는 것도 참 이제 신기한 일이고 이제 뭐 어제 저희 김태흠 지사도 인터뷰했는데 김태흠 지사가 장동혁 대표랑 그래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 지역구 물려줬으니까. 대물림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애둘러서 이제 얘기를 좀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볼 때는 그 본인이 네. 자기 지역구를 줬기 때문에 친할 거라고 생각이 물론 네. 되지만 실제로 안 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충남지사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년 후에 또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치판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신경 쓰면서 한마디 한마디 어제 와서 했을 거예요. 김태흠 맞습니다. 지사나 뭐 이런 분들이 네. 네. 다시 이제 지역구 다시 찾으러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네. 아무튼 자. 그리고요. 저희 그 지난번에 네. 그 국민의힘에서 파란색 현수막 쓴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거 약간 워낙 이제 민심이 안 좋으니까 빨간 잠바 벗듯이 이제 지역 당협에서 알아서 그냥 파란색으로 제작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했더니 류재화 변호사가 그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이거 내려준 시안일걸요?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중앙당에서 민주당 색깔로 현수막 시안을 만들어 줬다고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질문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현수막이에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지난달 말에 저렇게 파란 배경에 흰색, 노란색 글씨로 이제 현수막 하는 시안을 내려보냈대요, 시도당에.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 빨간색을 지우는 거죠. 네. 아니 그래도 민주당의 인기에 편승하는 건가? 아니 그런다고 그게 돼? 그럼 사람들 다 민주당 뽑겠지. 아니 뭐 하여튼 파란색으로 내려보낸 건 중앙당이 맞다. 네. 주유소 셀프 맞았습니다. 진짜요? 확인됐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거봐. 서울시내 요새 대부분 셀프지. 셀프라고 썼네 저기. 그러니까 셀프 주유소에서 마음에 써. 그래요. 야 진짜 어설프다. 김용남 단독 보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설프네. 셀프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아니 근데 다 섭외된 민주당은 저 사람이고. 장동혁 대표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최고의, 지금 민주당이 윤호개인하고 이해관계가 같아요. 장동혁을 지켜라. 아. 장동혁이 물러나면 또 비슷한 사람 세우겠죠. 그거 걱정이에요. 면목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면목역. 신일 셀프 주유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셀프 주유소 가서 참 섭외를 해도 참 셀프를 했을까잉. 아 검사 출신 눈썰미 다르다며. 그러게. 저 사장님은 5,160원을 왜 쓰신 겁니까? 아이고야. 여튼 네. 장동혁 대표 귀엽습니다. 네, 하고요. 정청래 대표는 진짜 또 열심히 전국 돌면서 이제 순회 지원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이제 또 대구로 갔습니다.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막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메시지 원래 진짜 세게 잘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이제 TK 신공항 이슈. 대구에 저희가 예산 얼마 드릴 수 있어요. 대구 경북 통합하셔야죠. 이제 이런 메시지로 좀 설득을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대구에 가는 게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선거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민심 괜히 역풍 불면 또 안 좋으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대구 가서 지원 뭐 선거운동 해주는 거는 도움이 좀 많이 됩니까? 아니 근데 예.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죠. 초반에 왔다 가는 게 좋지. 차라리. 나중에 선거가 이렇게 좀 시소 게임으로 갈 때 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빨리 왔다가 이제 치우자 이런 계산일 수도 있고. 치워요? 쉬워요. 아니 별로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아니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네. 대구 선거는 내세우잖아요. 네. 당과 정부에 대구의 이제 현안, 대구 비전을 위해서. 네. 당 대표가 와서 그걸 약속하는 모습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 막판 되면 보수가 결집할 거고 네. 또 보수 결집을 호소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 절하고 다니고 이럴 텐데 그때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초반에 왔다 가는 게. 한 번은 와야 된다면 저라도 지금 왔다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차라리 같아요. 낫다. 네. 제 생각으로는 한 번도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네. 대구는 처음부터 김부겸 나 혼자 간다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민주당 얘기를 안 하고 국민의힘 비판을 안 해도 정청래 대표의 얼굴에 써 있거든요. 네. 그동안 해왔던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왔다 간 거를 뭐 다시 되부를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정청래 대표가 왔다는 건 광주에 장동혁 대표 간 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그래서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발언을 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대구 시민이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채찍을 든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번에 김부겸 후보는 선거운동을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이재호 장관이 그렇게 해야 돼요. 보궐선거 출마하면서 은평에서. 했던 은평구에서 했던 선거운동 있잖아. 아무도 오지 마. 사람이 짠해 보여야 돼 일단. 지원 유세 뭐 당대표 아무도 오지 마. 나 혼자 치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타고 네, 네, 다니면서 네, 네. 선거운동 했던 그것처럼 치러야 되는 선거죠. 사실은 김부겸 후보의 이번 20대 대구시장 총선에서 이정현 그렇지 그 그렇지. 후보가 곡성에서 그렇게 선거를 했어요. 예, 네, 네, 네. 혼자 잠바 입고 타고 자전거 타고 네. 새마을 모자 쓰고 다니면서 물론 김부겸 후보는 지금 굉장히 판세가 좋지만 그 모양새가 이미 다 이겨가지고 승전보를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런 거 주면 안 그런 된다. 인상을 그렇죠. 주면은 전 안 된다고 네, 보고 네. 다만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지역 현안이나 공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여당을 지운다고만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막 이제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워낙에 거기서 선거를 많이 치러봐서 네. 대구 선거의 속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부겸 총리일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조율을 할 거라고 보고 네. 저는 오히려 초반에 홍준표 마케팅, 박정희 마케팅을 너무 세게 했다. 아 그게 좀 구태의연해 보여요. 특히 박정희 마케팅은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대구에 이런 생각도 들고 대구는 중요할 수. 홍준표 마케팅은 잃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반에 제 눈에 거슬렸던 건 그거였습니다. 아. 저 장면보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의 민심은 뭐 사실 여기 있는 정확하게 누구보다 알아요. 가장 잘 그렇죠. 아실 것 같긴 합니다. 오래 뛰었는데요. 네. 또 몇 번 적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지방선 관련 뉴스들은 정리를 좀 하고요. 네, 요 소식 짧게만 전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항소심 결심 공판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게 1심에서 1년 8개월 나왔잖아요. 주가 조작 무죄 나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하겠다라고 했고요. 1심에서 무죄 난 주가 조작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공소장 좀 바꿨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네, 김건희 씨 뭐 어제도 뭐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제가 사회에 봉사하면 살겠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봉사 그냥 별로 안 아니, 해도 그 되는. 네.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넘어가. 결심 때는. 네, 신영 기자의 까투리 뉴스, 짜투리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까투리요? 네. 아, 오늘의 정말 자투리 뉴스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외화벌이가 막히니까 좀 신분 도용해가지고 약간 IT 기업에 위장 취업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돈벌이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그런 IT 기업들에서 이 북한의 위장 취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했던 뭐 김정은 뭐뭐뭐 욕해봐 이거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면접에 쓴다는 거예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못해. You know North Korea? Yes, that is just in next to my country, and yeah. Yeah. I know North Korea well. Yeah, can you say he's a fat ugly pig for me? What should I say? 연결에 문제가 생긴 듯이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One of the tests that we do is trying to get them to say something like Kim Jong-un is a fat ugly pig. Could you say that for me? 시장? 네. 잠시 뇌가 멈춘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뇌정지가 온 표정으로 뭐라고요? 이제 못 들은 척을 하면서 실제로 저렇게 해서 걸러낸대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북한 뭐 공작원인지. 그러니까 위장 취업자들이 저 뉴욕대 출신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이제 뉴욕 어디 살았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다가 김정은 알죠? 김정은 뭐뭐 해보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많아요. 그렇게. 그리고 북한 해커가 워낙이 똑똑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거 특허가 저 전원책 변호사한테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 그분이 했던 거 아니에요? 왜 다 저만 이렇게 이상한 얼굴을 쳐다보시면 어떻게? 아니 심사위원을 한국인으로 하면 그 억양만 들어도 상당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영어 억양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사람이 우리랑 달라요. 또 북한 아니 분들이랑. 한국말도 물어봐도 되고. 네. 자, 하여튼 그렇게 북한 공작원인지 스파인지를 잡아내는 면접 방법이 있더라. 네. 자, 또 하나는요? 그리고요 어제 그 대전에서 늑대 한 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탈출했습니다. 못 잡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 오월드라고 하는 데가 예전에 퓨마가 한번 도망쳐가지고 또 대전 맞습니다. 일대 한 재난 10년 문자 전에. 뿌려주고 난리 났었거든요. 이제 어제 오후에 그 2살 수컷 그 아기 늑대가 탈출을 했는데 아유. 늑대는 늑대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또 초등학교 인근이어가지고 아유. 혹시라도 이제 뭐 좀 인명 피해가 있을까봐 뭐 드론도 띄워가지고 수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늑대 쫓아오라고 암컷 늑대 풀어가지고 막 또 하고 하여튼 막 했대요. 그래? 근데도 암컷 아직도 늑대를. 풀었어요. 아직도 찾지 못했고 이 JTBC 어제 단독 제보 영상에 들어왔는데 그 고속도로 인근을 막 이제 걷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목격은 되는데 아직까지 잡지를 그래요?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던 데인데 대전에 거의 유일한 동물원이거든요. 동물원이요. 네. 오월드. 거기서 지금 그 2살 저런 맹수들은 이렇게 네. 칩을 좀 장착을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땅굴을 파서 우리를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늑대가. 그리고 또 일각에선 쟤 죽이지 말라고. 맞아요. 사살하지 말자. 근데 저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 친구 이름이 늑구인데 네, 늑구를 향한 그 암컷 늑대 유인 작전이 좀 효과를 발휘했나 봐요. 그래서 5월대 관계자에 따르면 그 암컷 늑대 투입 작전이 효과가 있었다. 멀리 가지 않고 밤새 야산 안에서만 인근에서만 냄새가 왔다, 나요. 네, 왔다 갔다 하고 멀리 떠나질 않고 있대요. 이제 네.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자 친구 하나만 잘 네.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게 해결하자. 네. 늑대고야. 사람이나 뭐 비슷하네. 알겠습니다. 자, 네. 과연 늑순이는 늑구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제가 볼 땐
향기거든요. 아하. 네,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향을 잘 늑구한테 보여주느냐가 아마 이번 작전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괜히 뭐 이상한 옷, 뭐 화장 이런 걸로 유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향으로 사람이 향으로 유혹되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크리스찬 딘. 아니 정옥임 의원님 무슨 의미의 웃음이실까요 이게? 아니 제가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네, 크리스찬 딘. 정옥임 의원님 무슨? 아니 그러면 아마 시청자들 중에는 디오르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디오르는 옛날 이거는 거죠. 그래서 니인 네. 적어도 학장급은 돼야 이렇게 뿌리는 향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딘 아니에요? 그 딘 아니거든요. 그 딘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 제임스 딘 스펠링은 한테 딘. 같아요. 네. 스펠링은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 여튼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크리스찬입니다. 요게 네 가지 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반 시크한 거죠. 네. 요거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그 크리스찬 그 제품의 소바주 향이랑 비슷하다고. 소바주가 그거예요. 조니 데비 광고. 아, 그래요? 네, 딱 그 향수. 약간 지적이네, 냄새가. 우디한. 네, 네. 도시적인 느낌 딱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민트가 오드 퍼퓸 클린 웜 코튼 향이랑 비슷하다는데 네. 요거는 방금 이제 세탁 끝난 그 향. 뽀송뽀송. 뽀송뽀송. 빨래 마치고 나온 그렇죠, 향.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게 존 바바토스 아티산이라고 있나요? 있어요. 네.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남자들이 뿌리는 향수 중에 좀 이게 다 달달하면서 남자 거예요? 다 거의 남자 건데 그런 것 같아. 저렇게 많이 뿌려요? 어우. 어우, 너무 저게 좋다. 약간 별칭이 감귤 우리 향수예요. 정프로 그거 방향제가 아니에요. 요거 이럴 때 한번 뿌려보는 무슨 거죠. 미스트인 줄 알았어. 네, 요게 그 클린 코튼인가 보죠. 요게 이제 젠틀 브리즈. 네. 그리고 마지막 요 파란 게 CK1 향이랑 비슷하답니다. 네. 오보. 그러네. 약간 네. 시원한 바다 물향. 여름용. 네. 그렇게 좋다, 섞어서 좋아. 하시면 안 되는데. 아유, 좋습니다. 이건 섞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향이 네. 비슷하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짝퉁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향수들이 뭐 이렇게 뭐 우디향, 시트러스향 큰 계열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냄새를 맡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비슷한 종류의 향을 가진 그 종류를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짝퉁 요건-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요건 이제 입안에 뿌려도 될 것 같은 느낌. 안 되지.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향기 맡으라고 그렇게 많이 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향기가 쫙 이제 퍼지잖아요. 좋은데? 괜찮죠? 좋은데. 네. 좋습니다. 자, 요거 가격이 1+1 핫딜로 12,900원입니다. 네. 싸다. 굉장합니다. 정옥임 의원님, 네. 어떤 포인트에서 또 웃음이 나오셨을까요? 행복? 네. 행복입니다. 아니 향이 네, 행복입니다. 좋죠? 네. 요게 12,900원인데 하나를 더 드린답니다. 야. 네, 요렇게 2개. 1+1. 야, 진짜 싸네. 네. 자, 1+1 핫딜로 12,900원에 2개 나가는 요 향수. 향기 괜찮잖아요. 네, 좋아요. 네, 이게 전- 그러니까 우리 국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검정이랑 그 블루 중에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민트랑 주황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시원한 향, 약간 따뜻한 향 이렇게 하나씩.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개, 4개 다 사셔도 사실 뭐 25,000원이면 사는 거. 그럼요. 오늘은 인터넷 비교원 광고는 안 해요? 그거는 이따 2부에 할 건데요. 아, 그래요? 아니, 여기서 128만 원 받으면 거의 200병 사네. 그러네. 12,900원. 야, 이걸로 거의 200병. 장사해도 되겠다. 광고 그걸로 그렇게 엮어? 128만 원 받아서 이걸로 200병 사고 이거 주변에 10,000원씩만 팔아도 그게 얼마입니까? 야, 하여튼 후보만 아니면 한 병씩 나눠주면 인심 없고 후보는 어우, 그런 향이 거 하면 안 오래간다. 되고. 계속. 좋죠. 예. 자, 하여튼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어지는 시간에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리즈 오늘 마지막입니다. 박주민 예비후보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